to speak publicly. I have received.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 어떠셨나요? 네, 방금 본 영상은 말더듬을 하는 왕이 연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다양한 요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기 지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렇군요. 말하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대부분이 언어 생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1교시는 지적장애 학생의 말하기 지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나눠드린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목차는 말하기의 중요성, 말하기 기술의 향상 방법, 수업 방법, 마지막으로 키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기술의 향상 방법은 지적장애 학생이 말하기 어려움의 특성으로는 조음, 발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훈련 방법으로는 보이는 것 같이 풍선 불기, 촛불 끄기, 그리고 그 외에 깃털 부기, 조이꽃 가루 날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리코더 불기나 하모니카 불기도 발성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발음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동의 말을 녹음하여서 다시 들려주는 방법이나 동물이나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따라하거나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때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목소리로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목소리 조절 방법은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귓속말로 혹은 소음거리며 말하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큰 소리로 말하기,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빠르게 말하기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학생에게 가르칠 때 음악회 같이 조용히 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조용히 하고 소곤소곤 거리고, 네, 그리고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인 교실에서는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사가 소리 나지 않게 단어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입술의 움직임과 모양을 보고 답하도록 하는 것도 아동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말하기 수업입니다. 먼저 음악 수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선호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또 따라 부르게 하는 것들이 말하기 기술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말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실패 경험이 있어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교사가 자연스러운 발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불어줘야 합니다. 장애 아동이 잘못된 문장이나 발음을 할 때 교사는 자연스럽게 아동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적당히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오늘 누구와 학교에 왔니? 라고 했을 때 학생이 학교 할지야 와요 라고 했을 때는 그래 오늘 학교에 할아버지야 왔어요 처럼 아동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적당히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3분 스피치입니다. 3분 스피치는 교사가 주제를 제시하고 제목을 정하고 말하기 주제와 관련된 사진,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친구들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렇게 3분 스피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세 장의 동화 그림 카드의 순서를 맞추고 이야기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알을 낳는 오리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림 카드 3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학생들이 순서에 맞게 배열하고 또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말하고 하는 수업을 해봅니다. 다음은 만화를 보고 말주머니에 들어가 말 찾기입니다. 이 수업은 비문법적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의 말하기를 지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고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말하기, 또 5번과 같이 만화를 보고 말주머니에 들어가 말 찾기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문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친구들에게 막 알려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다양한 언어 경험을 통하여 내용을 만들어주고
말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칭찬입니다. 표현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많은 칭찬, 격려를 통하여 말하기 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 3, 4교시는 연강이기 때문에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학생들은 다녀오시고 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2교시 자폐 장애와 말하기 지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자폐장애 학생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기능 모방입니다. 운동기능 모방은 모방이 가능하도록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폐 아동들은 발달 수준에 따라 다양한 모방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방이 일어날 때 어떤 자폐 장애인들은 그리들이 본 그대로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모방할 때 손바닥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의 모델을 모방하지 못하고 적절한 자극에 주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 및 언어 발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동주의 집중입니다. 공동주의 집중은 아동들이 다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가려낼 수 있을 때 발생하고 아동 자신의 흥미를 끄는 무엇인가에 다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능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의 집중이 언어 획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동주의 집중은 상호작용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표시하는 것으로 상대자의 반응이 주어진다면 공동주의 집중은 그 아동의 언어 발달과 연계됩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공동주의 집중은 언어 발달시킬 목적으로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언어를 끌어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동들은 언어 발달을 더 뒷받침하도록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른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공동주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폐 아동들은 공동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아마도 자폐 장애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물놀이인데요. 자폐 아동들은 사물놀이, 즉 상상놀이와 가상놀이에 있어 제한적입니다. 상징놀이나 기능적인 놀이의 부재는 수용 및 표현 언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두 번째, 지도 방법인데요. 지도 방법에는 교사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여 언어 모델이 되어준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향적 지도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이 자연스럽게 바른 어휘를 구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확장, 모방, 의미 부연, 촉진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장 구성 능력의 발달을 돕습니다. 또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로 아동의 언어 사용을 격려하고 아동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폐 아동들에게는 효과적인 단 하나의 특정 중지는 없으며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을 통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구체적인 교수 전략인데요. 교수 전략에서는 총 6가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6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4번 중심축 반응 훈련과 6번째 오형 교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중심축 반응 훈련입니다. 중심축 반응 훈련은 전형적인 환경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심축 반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후속 결과에 의해서 다른 행동으로 일반화되고 유지되는 행동입니다. 중심축 반응은 아동이 선택하기, 자주 과제를 교체하기, 이전에 학습한 과제를 새로 획득한 과제로 변화시키기, 덜 강압적인 촉구를 사용하기, 아동의 시도에 강화하기,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차례 지키기 등을 포함합니다. 중심축 반응의 예는 한 아동이 민우라고 가정했을 때 민우는
구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영영에 맞는 표현 어휘를 사용하지만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민우에게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중심축 반응 훈련을 사용했는데요. 자, 중심축 반응에서 먼저 교사는 민우가 좋아하는 물건 중 하나인 장난감 공룡을 종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교사는 종이 가방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우가 그것이 무엇이요? 라고 질문하도록 촉구한 다음 민우에게 장난감 공룡을 주어 몇 분간 가지고 있게 하였습니다. 교사는 그날 하루 동안 종이 가방 안에 물건을 민우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바꾸면서 종이 가방을 민우에게 몇 차례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가방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자발적으로 질문하도록 촉구를 줄여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는 민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민우가 관심이 없는 물건이나 명칭을 모르는 물건들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종이 가방을 조금씩 잘라 점점 작아지게 하였습니다. 이 전략으로 민우는 명칭을 모르는 물건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질문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한 더 많은 물건 명칭을 익힘으로써 어휘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예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6번째 우현 교수입니다. 우발 교수는 아동의 관심과 동기를 기초로 일상적인 활동 중에 교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용 행동 분석에 근거한 전략입니다. 우발 교수는 미리 계획된 학습 목표와 아동의 선호도를 중심으로 학습 환경을 구성한 뒤 아동이 특정 사물이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동에게 질문하거나 촉구함으로써 그 관심을 격려하고 이때 아동이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선호하는 물건을 줍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단계, 아동이 물건 또는 활동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상황을 찾거나 만들어줍니다. 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의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 후 적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의 반응을 정교화하거나 시범을 보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적절한 반응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칭찬을 줍니다. 네, 우영 교수의 예로는 아동이 진비라고 예를 들었을 때 교사는 진비가 좋아하는 인형을 볼 수 있으나 손이 닿지 않는 사물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유놀이 시간에 교사는 진비가 가지고 놀 인형을 찾다가 사물함 위에 있는 인형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진비 옆으로 갔습니다. 진비는 손가락으로 사물함 위에 있는 인형을 가리키며 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사는 뭘 달라고? 라고 진비에게 물었습니다. 진비는 계속해서 인형만 가리키면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진비에게 인형 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진비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는데요. 교사는 인형이라고 말해봐 진비에게 말했습니다. 진비가 인형 주세요 라고 말하자 교사는 진비에게 인형을 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폐장애아 말하기 지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 청각장애와 말하기 지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말하기 지도, 구체적인 교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각장애 학생들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첫 번째, 출생 전후의 청력장애로 인한 언어 습득의 부족과 이로 인한 언어의 이해와 표현의 부족으로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만을 사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알아요 혹은 몰라요의 습관적인 사용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의사소통의 자발성 및 적극성의 부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이제 말하기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살펴보면 이제 청각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전략을 먼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사소통 전략이랑 화자나 청자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하거나 혹은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화자나 청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네, 의사소통 전략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 사건을 예측하여 의사소통을 미리 준비하고, 두 번째,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동안 발화의 내용이나 형태를 수정하여서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중단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과정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이제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소통의 전략의 종류로는 첫 번째 얘기 전략, 수정 전략, 회복 전략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얘기 전략은 청각장애아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수정 전략은 화자의 부정당한 행동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 구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미치는 경우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회복 전략은 청각장애아가 화자의 발화를 잘못 인지하여서 의사소통이 중단될 때에 화자에게 명료화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청각장애아들에게 이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때는 유의할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기. 빠르게 얘기하면은 청각장애아들이 이제 입모양을 보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빠르게 얘기를 하면은 말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는 동안 입에 물건을 물고 있지 않기입니다. 입안에 이제 물건을 넣고 하면은 이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제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창문이나 밝은 불빛 근처에서 떨어져서 말하기입니다. 이제 뭐 창문이나 이제 밝은 불빛 근처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불빛이 반사되어서 입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빛 근처에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의사소통 회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회복 전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략에는 반복하기, 바꾸어 말하기, 핵심 단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반복하기 전략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하셨죠? 혹은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방법으로 말한 것을 모두 반복해 줄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꾸어 말하기는 다른 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바꾸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반복해 줄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핵심 단어는 중요한 단어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또 대화의 주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여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강조하여 메시지의 일부분을 반복하여서 이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네, 그 다음 메시지의 일부분을 이해한 경우의 회복 전략입니다. 여기서 총 전략은 부분 반복, 바꾸어 말하기, 핵심 단어, 철자, 코드 단어, 허공 혹은 손바닥에 쓰기, 그 다음 쓰기, 이렇게 전략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분 반복은 이제 뭐 날짜를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들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반복해서 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고요. 그다음 바꾸어 말하기는 제가 마지막 단어를 못 들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해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다음 핵심 단어 전략은 이제 당신이 떠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제 혹은 또 뭐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서 이제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철자 전략은
당신의 성을 철자로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된 단어의 철자를 말해줄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단어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랭크의 F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철자를 확인하는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허공 혹은 손바닥에 쓰기 전략은 허공이나 이렇게 손바닥에 이제 철자를 써서 이제 그 청각장애아가 이제 이해를 하는 이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쓰기 전략은 그 단어를 혹시 뭐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여서 이제 확인할 수 있거나 부정확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징음을 통해서 모음의 특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되게 좀 말로 직접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타잔 소리를 흉내내게 하여서 이제 스스로 말을 하거나 뭐 언어를 얘기하는데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틀어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뭐 두 번째 인디어 놀이는 뭐 이렇게 발성 중에 이제 입술을 가볍게 이제 툭툭 두드리는 이제 방법을 하여서 이제 모음의 특성을 이제 인식시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웃음놀이로는 이제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이제 이런 상징음을 이제 직접 말로 하도록 하여서 모음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3교시 청각장애아 말하기 지도를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교시 지체장애 학생 말하기 지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체장애 학생 말하기 지도를 하기 전에 지체장애 학생이 왜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학적인 문제와 구강 구조 이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확한 조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인지 능력인데 인지 능력은 언어 습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으나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인 말하기 지도 전략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은 감정 표현하기, 두 번째 전략은 기회와 연습, 세 번째 전략은 놀이 지도, 네 번째 전략은 대안적 방법, 다섯 번째 전략은 실생활 중심, 총 5가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략인 감정 표현하기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경학적인 문제와 구강 구조 이상인 학생한테 사용하기 좋은데요. 네, 그림 교환 의사소통 방법은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그 그림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림 의사소통 방법은 총 6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통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과 단일 그림을 교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의 지속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단일 그림을 이용하는 단계로 1단계에서 배운 대로 진행을 하나 학생과 소통 대상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하고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과도 그림을 교환하도록 가르치면서 단계 1에서 배운 능력을 발달시키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림 식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은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2개 이상의 그림을 선택하도록 배우는 단계인데 이때 식별 교육은 원하는 물건과 원하지 않는 물건 간의 식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잘 되면 비슷하게 원하는 물건들 간의 식별을 가르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단계는 벨크로 스트립에 나는 원래라는 그림 카드 뒤에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감정이 그려진 그림 카드를 붙이면서 간단한 문장을 만들도록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질문에 답하기인데 이때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배운 능력을 이용해서 질문에 답하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6번째는 의견 말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단어와 문장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6가지 단계를 이용해서 그림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감정 표현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요, 말하기 지도 단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인지 능력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말하기 지도 단계에도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놀이활동, 좋아하는 음식 등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이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한 가지에 참여하도록 하고 간헐적으로 그 활동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중지를 했을 경우 학생의 행동을 관찰해서 만약 학생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촉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이 다시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한 번 더를 의미하는 비상징적 의사소통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목표 행동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활동을 하다가 다시 중지시켰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 더를 표현하는 비상징적 의사소통 표현을 해서 어떤 목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교사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도중에 중지하면서 한 번 더라는 말로 표현한 단어와 목표 행동을 같이 보여줍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3단계에서 이렇게 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로도 같이 촉구를 해줍니다. 이때 학생은 말을 하지는 못해도 한 번 더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단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 기회와 연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다양한 사람, 상황에서 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모델을 제시하고 모방 교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음성 출력 보조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는 경우에 그 그림에 맞는 말이 소리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전략으로 놀이를 통한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통한 지도는 학생이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의사소통 기회를 양적, 질적으로 모두 확대를 할 수 있고 강제성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대안적 방법의 말하기입니다. 이 전략은 눈 응시하기, 제스처, 손짓 기호 표현, 그림이나 상징을 지적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는 학생한테 주로 사용합니다. 네, 다섯 번째 전략은 실생활 중심의 교수입니다. 이 전략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의미 있는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이 등교를 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거 또는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식 선택하는 거, 옷 선택하는 거 이런 모든 실생활 중심이 된 것을 가지고 교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실제 활동이 중심되어야 하므로 사용하는 상황이나 예문이 실제적인 내용,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장애 아동 말하기에 도움을 주는 어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2가지 어플이 있었는데요. 처음은 진소리 라이트라는 어플인데 이것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어플입니다. 두 번째 어플은 9AAC 기초인데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능은 선택하기입니다. 이것은 OX, 그러니까 네, 아니오의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말하기 기능인데 이것은 그림이나 사진 등을 보고 따라 말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듣고 말하기 기능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이야기 만들기인데 이것은 관심 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의사소통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어플과 관련된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소리 어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플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배 아파요.
번째로 나이 AAC 기초 어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플은 4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요. 1, 2, '바지, 양말, 웃겨요. 안녕. 미안해. 지하철을 타고 동물원에 갔어요. 표를 사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장애 학생 말하기 지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교시 지적장애 최진희, 2교시 자폐장애 이주희, 3교시 청각장애 박현진, 4교시 지체장애 이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